재개발 공사로 인근 대조시장의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리를 닦으면 하루에 몇 번을 닦아야 될지 몰라요. 닦아도 뽀얗게 계속 그래서.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는 11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양천구 직장 관련 확진자는 2명이 늘어 누적 17명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온라인 시민 토론을 벌입니다. 8월 22일까지 2달 동안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25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269명이 늘어 누적 48,7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일 277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주요 집단 감염은 노원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관련 11명, 마포구, 강남구 응집정 관련 6명, 양천구 직장 관련해서도 2명이 늘면서 관련 확진자가 17명이 됐습니다. 노원구의 아동복지시설 관련 감염은 지난 23일 시설 종사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 동료, 아동, 지인 등 1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2명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은 25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29.3%, 2차 접종률은 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회가 지난 21일 한 달 가까이 이어온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정례회 기간에 열린 구정질문에서는 재개발 공사로 인근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심다혜 기자가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왔습니다. 뿌옇게 내려앉은 먼지를 아무리 닦아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유리를 닦으면 하루에 몇 번을 닦아야 될지 몰라요. 닦아도 뽀얗게 계속 그래서. 진열을 하지를 못하고 이제 손님이 또 문을 닫다 열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먼지가 투입이 되면 또 안 좋으니까. 은평구 대조동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시공사는 공사장 주위에 분진망 등을 설치하고 철거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가설 방음벽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장의 흙먼지 날림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부 지금 흙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토목이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냥 흙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많이 8m, 10m 쳤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일어난 분진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닐마저라도 덮어서 이 분진이 상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은평구는 대조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살수차로 도로를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행정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라도 해서 주민들을 지켜나기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인들은 코로나 불황 속 공사장 먼지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시국에 이 고객들도 줄어든 마당에 큰 아파트 신축 공사도 중요하고 하지만 더불어 사는 이런 전통시장 주민들의 애환 같은 것도 심각하게 같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관리구역 지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비산먼지 방출 문제. 상인들은 오늘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은평구의회의 구정질문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의 마을기업 지정 취소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놓고 의원과 집행부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손성혜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지난 17일 구정질문에 나선 신봉규 의원은 시민신문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정 취소 행정 절차가 공정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 절차가 은평구와 시민신문협동조합 간 법적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관성은 없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부구청장은 마을기업 지정 취소권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은평구는 시민신문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마을기업 심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사문서 위조 등으로 시민신문을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에 마을기업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은평구청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민사소송, 언론사 통장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며 은평시민신문과의 적대적 대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 선정되었고 취소 절차는 공정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송과 연관성이 없었나 하는 것은 은평시민협동조합이 정관 56조에 의하면 주된 목적 사업이 신문 발행과 판매, 교육과 홍보, 그다음이 미디어 사업입니다. 은평시민심리협동조합은 신문 발행과 관련한 사업과 마을 미디어 사업이 별개가 아닙니다. 신 의원은 은평구가 시민신문협동조합의 마을기업 지정 취소를 목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 부당한 공권력이 행사된 것 같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부구청장은 협동조합 이사진에게 마을기업 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신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조합이사 B, C, D 3명은 부구청장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이사 B, C, D 3명은 조합 운영 온라인 단체 대화방 및 여러 경로를 통해 조합이 마을기업 지정 취소를 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포기할 것을 조합에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조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조합이사가 부구청장 면담 후 조합의 사업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제보나 민원을 통해서 은평시민의 마을기업 지정 취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사회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일주일 안에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검토하고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외에도 이날 송영창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의 외부기관 평가 공모사업 결과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정준호 의원은 구립문학관 건립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온라인 시민 토론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은 8월 22일까지 2달 동안 진행되고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서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접속해 참여하면 되는데요. 이번 시민 토론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은평구가 올해 서울시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로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은평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 청소년 공론장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25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 주민 수건 사업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양천구는 김 구청장이 23일 오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오세훈 시장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며 목동지구 택지 개발 사업 지구 단위 계획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또 서부 트럭터미널 복합 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목동 유수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밸리 조성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동아리들은 최대 500만 원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5일까지 청년 도전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분야는 지역 기반 청년 문화 콘텐츠 발굴이나 청년 동아리 활성화, 청년 창작 활동 등 총 5개 분야입니다.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3명 이상의 모임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네, 활기찬 노년을 원하신다면 근육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체의 근육량은 30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70살에는 절반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여성의 경우에는 2배, 남성은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 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계란, 흰자와 우유 같은 걸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또 단순히 걷기보다는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